안녕하세요. 이번 공모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5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의 부족과 선도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위한 기초과학 강화 방안인데요. 관련한 광고를 한 장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된 걸까요? 아이들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모든 프로젝트로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 모비스. 저희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이 광고를 보고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정말 우리나라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였습니다. 과학은 크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라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응용과학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한 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기초과학 연구가 부족했으며 따라서 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에 앞서 기초과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은 다른 말로 순수과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자연과학의 기초 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문을 뜻하고 그 예시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수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기초연구라고 합니다. 방금 정의한 기초과학의 정의를 토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할 프레젠테이션의 큰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러한 기초과학, 앞서 정의한 기초과학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그 중요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부정적 현황에 대해 알아본 다음 그러한 현황이 나타난 원인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그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기초과학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품은 다음에 4단계를 거쳐 상품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용연구 이외의 모든 단계는 기초연구라는 기반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의 기반이 되는 학문은 기초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품은 기초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응용과학에 치중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발전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IMF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성장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었고 앞으로 예측되는 성장률은 3%대로 매우 낮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술 개발 방식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며 이제 기초과학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자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명확히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입니다. 기초과학을 진행시킴을 통해 기존에 우리나라가 해왔던 해외의 연구를 따라하는 추격형 발전이 아닌 우리나라 스스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선도형 발전을 행함으로써 좀 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과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초과학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양과 질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인 투자 증가는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다시피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개발비 총액 기준 자체만으로도 세계 6위라는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과 질의 괴리라고 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질적인 개선의 노력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SCI 논문 발표수와 인용도의 비교입니다. SCI란 국제과학기술논문지 색인지수로서 보통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인 지표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순위에 있어서 세계 11위라는 성과를 내었지만 P-인용 횟수,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30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현황이 양과 질의 괴리가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과 질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기초과학 현실이 왜 부족이 되는지 그 원인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먼저 인적자원 배분의 문제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배치표를 보시게 되면 이과계열 대학 진학 배치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적으로 대학의 이름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현황 속에서 이과의 경우 의대, 치대에만 특정 학과에만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의 의문점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의 바탕에는 바로 98년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의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추락함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이 결국에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안정성 제일주의라는 풍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 문제에서도 반영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은은님, 칠은님이라고 일컬을 만큼 의대와 치대에 대한 선호 형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 배분 문제에서도 또 다른 문제는 인재 유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휩쓴 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과학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그 종착지는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해외 대학원으로 종결됩니다. 진학했던 인재들이 결국에는 해외 유명 대학교로 유출되는 현상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자료와 같이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국 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30% 이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외국인 학자 비율에서 인구수 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잔류 의사를 표명한 비율이 무려 70%에 가깝게 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두뇌 유출지수라는 종합적 지표로 판단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낮을수록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건데요. 57개 중 42위라는 매우 심각한 두뇌 유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먼저 앞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요인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미약한 연구시설의 기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정부 주도의 정부 지원을 통한 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지닌 정부가 양적 그리고 질적 차원에서 모두 문제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게 저희 기초과학 부족의 원인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양적 원인으로 보았을 때 연구 개발비의 액수와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연구 분야별 투자 비중이 타국에 비해 기초 연구의 비중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질적 원인을 지적하는데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함을 띠는데 정부마저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IMS 설립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살펴보면 잘못된 방향성으로 이름만 바뀐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가 경제 성장에 급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연구 과제 중심 제도라는 잘못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것을 기초과학 정책에 적용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5년 이상이라는 장기적 과제에 대한 투자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본 논문을 연구하기에 있어서도 발견한 기초적인 문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는 정기 조치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논문을 조사한 결과 원천 연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겪은 만큼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정보에서 기인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기초과학의 현상과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기초과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인재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은 교육의 에듀케이션, 경험의 익스피리언스, 취업의 인플로이먼트 이 세 단계의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나라를 기초과학 강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3의 첫 번째 단계 에듀케이션입니다. 저희는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올림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독일, 미국 등 기초과학의 강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적극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실습과 토론 중심의 입체적인 강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취업하기에 앞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기초과학의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필요성이 맞물리는 것이 바로 연구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각종 연구소들이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졸업 이후에도 나아갈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실용적인 진로를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3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인플로이먼트입니다. 스텝 1, 2를 통해 키워진 인재들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즉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연구소로의 취업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취업 이것을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인플로이먼트 즉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3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기초과학의 부족을 굉장히 장기적이지만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정책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있어 양적 측면은 응용과학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말 그대로 응용과학에 치우쳐져 있던 잘못된 투자 배분 구조를 기초과학으로 돌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질적 차원의 문제는 연구소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에 좋은 예가 되는 것이 바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 굉장히 좋은 지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벨상을 17회나 배출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초과학 연구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하향식이었던 지원 배분 구조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향식 배분 구조란, 상향식 지원 구조란 우수한 연구 환경을 준과 동시에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시켜야 되며 또한 기초과학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해결책들을 통해서 저희 나라의 기초과학을 진흥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초과학의 강국으로서 세계적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앞서 논의를 모두 합쳐봤을 때 저희 나라가 현재까지 해왔던 추격형 발전에서 선도형 발전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초과학 진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과 계통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해줘서 내용보다는 저는 이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 되게 어떤 주제를 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저 광고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저희가 공부를 해오면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절로 과학에 대한 그런 선호나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저희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많이 느꼈던 거를 가지고 한국사회 문제점을 처음에 상정을 했습니다. 강한이의 수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직접 만든 건가요? 아, 네. 네. 그 질문 있으면 받아보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관심 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해외 유학을 인재 유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독일 무슨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도 뭐 노벨상 17번이나 배출할 정도로 수준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과학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럼 이런 경우에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인재 유출이 아니라 한국 과학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위 선양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소속 자체가 해외 연구소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재 유출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국위 선양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 한국 현실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초과학이 증진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인재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가면 돌아오는 비율이 적은가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잔류 의사를 표명한 비율이 70%에 육박하고요.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육성됐으면 해외에선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였지만 그게 미국 내에선 30% 이상인데 다른 해외를 포함한다면 그 수치가 얼마나 될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적극적인 유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이제 인재 유출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인재 유출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그 세 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 대학 내에서 커리큘럼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교환학생을 통해서 보내주고 다시 들어와서 아까 말했던 대로 우수한 강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또 국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면서 계속 단계적인 커리큘럼을 받아 나가면서 계속 저희 한국 내에서 잔류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3A 프로그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찬.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그 3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 저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가 하나가 학생들에 대한 효과였고 또 하나가 기업의 혁신에 대한 충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인턴십 하는 학생들은 대상이 자체가 아직 경험이 없는 미완성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이 기업의 혁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희가 발표에서 엄청 구체화시키지 못했지만 기초과학 관련을 전공한 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는 크게 기업과 연구소라고 봤고요. 그중에 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개발팀에서 자기들의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앞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소양을 정말 충분히 잘 쌓았다고 가정을 했고 그런 학생들은 기업에 갔을 때 응용과학이라는 거는 그 기초과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응용과학이 활용되는 것인데 그러한 곳에 기초과학의 소양을 잘 쌓은 인재가 간다면 좀 좋은 개발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득이 됐다고 봤습니다. 거기다 덧붙이자면 현재 경영대학에서도 유겟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파견시켜서 기업이 주체가 돼갖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과제를 내주는 식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기업의 요구는 이들에게 정말 주요한 경영 전략을 짜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보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 지금 연구에서 진행했다시피 기초과학 연구로 이제 적용을 시켜본다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서 기존의 실용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도 실용적인 진로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